안녕하세요. 오늘도 취업 클릭, 세금 납부의 중요성, 4대 보험 가입의 중요성, 프리랜서란 어떤 활동을 하고 프리랜서란 어떤 것인가 라는 강의를 담당하게 된 저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신용상담센터 전문위원 장두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사를 드리고 우리 학생분들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어쨌든 얘기 들어가기 전에 요즘은 이제 어쨌든 그 고용의 그 형태들이 워낙 달라지고 있어가지고 우리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또 상당히 많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실 그런 내용들은 프리랜서란 무엇이고 또 세금 납부 또 기타 소득 그리고 뭐 4대 보험에 대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저와 함께 공부하실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준비된 내용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신용상담센터 전문위원으로 재직을 하고 있고요. 관리위원회 위원과 또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 약자와의 동행분과 위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활동을 여러 가지 이제 해오다 보니까 제가 3년 6개월 정도를 저 역시도 프리랜서로서 활동을 했었던 경력과 이력이 있고요. 제가 강의를 이렇게 프리랜서 주제로 맡게 됐었던 것도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신용상담센터 전문위원 이전에 제가 프리랜서 직업상담사, 프리랜서 상담사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나서 프리랜서의 세계와 또 프리랜서와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털어놓을 수 있게 되어서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소개를 그래도 간단히 드리자면은 국방부 병영 독서 코칭 멘토 그리고 공공기관 취업백서 저자로서 책을 집필하기도 했었고요. 또 자립준비 청소년, 청년들을 오랜 기간 장학금 후원과 멘토링 같은 것들을 무료 멘토링 같은 것들을 이제 교육도 하고 그분들이 이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것들을 도움을 드린 공로를 인정받아서 대한민국 인재상과 청년의 날 청년 정책 유공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내용은 프리랜서란 무엇이고 세금과 사회보험 가이드에 대해서 저와 함께 오늘 이야기를 나누실 거예요. 그래서 꼭 알아야 될 세금 그리고 4대 보험 그리고 기타 소득 관리 등에 대한 내용들 준비해 봤습니다. 프리랜서의 현실, 자, 우리 마주했을 때는 정말 많은 어려움과 난관들이 있는데요. 직장인과 달리 세금과 보험을 스스로 관리해야 하고 신고를 누락할 경우에는 많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프리랜서는 어쨌든 본인이 복지도 책임을 지셔야 되고요. 노후, 질병, 사고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프리랜서라는 그 개념이 우리 이제 미국에서는 이걸 긱워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약간 일의 어쨌든 경계 같은 것들이 사실 프리랜서에게는 자기가 어쨌든 능력껏 그 소득 행위와 또 이렇게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소득의 어떤 한계가 워낙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어떤 노후라든지 또 사고, 질병. 그러니까 잘 버실 때는 잘 버시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그렇지도 않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설계를 못 하시는 경우들도 많고 또 설계를 하지 않으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어쨌든 직장 생활도 반해본다면 우리가 프리랜서로 지내는 세월도 어느 정도 이렇게 감안했을 때 이렇게 보낸다는 것들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겠죠. 제가 뉴시스 기사 2025년 6월자에 보도된 내용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에서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요. 지난 2월 10일부터 1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
을 대상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적용 범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무려 72.6%는 특수교육직,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에게도 법정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답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는요, 경제활동 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진행을 했으며, 특수고용직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뭐 화물차 운전기사님, 캐디, 학습지 강사님, 택배기사님, 대리운전기사님 등 근로자처럼 일하시면서도 계약 형식은 사업주와 개인 간 도급계약인 형태를 띠시는 경우, 그래서 특히 비정규직일수록 80.3%, 여성이실수록 77%, 비사무직이실수록 78%를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높았습니다. 직장 갑질 119는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최저생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상담이 계속 지자체나 정부 등을 통해서도 꾸준히 접수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프리랜서의 현실을 좀 보여주는 단초가 되는 어떤 기사문이라고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요, 프리랜서는요, 자유롭게 일을 하실 수가 있고, 선택하시고, 스케줄을 조율하시고요. 계약 단위로 일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주로 프로젝트 기반으로 업무를 진행을 하시고요. 회사와 고용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시라 클라이언트와 계약을 통해 일을 수행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리랜서는요, 자율성, 그리고 계약 기반, 그리고 다양성, 이 세 가지 키워드와 루트를 띄고 있고요. 자율성이라는 거는 원하는 우리가 업무를 선택할 수 있고, 일하는 시간과 장소를 자유자재로, 내가 이제 어쨌든 일하는 그 공간이 사무실이신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서울이나 뭐 경기에는 스파크 플러스라는 프리랜서나 뭐 1인 기업, 뭐 스타트업, 벤처 기업들을 위한 뭐 패스트 5도 있고 위워크도 있는데 그런 공간에서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 이동하는 사무실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계약 기반은 일을 진행하시는 기간과 보수가 사전에 명확하게 정리는 되고요. 다양성은 여러 분야에서 활동할 수가 있어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프리랜서로 3년 6개월 동안 활동하면서 솔직히 뭐 나쁜 부도덕한 일들은 빼고 이제 진짜 내가 돈이 되는 일들은 거의 다 저는 했었던 것 같아요. 뭐 저도 여기 나오겠지만 과외 학습지 알바 이런 것들도 저는 이제 지도하는 이제 선생님으로 일도 했었고 또 이제 대학 강사로도 변신해서 우리 학생분들 만나는 일도 했었었고 그러니까 뭔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일이 될 수 있고 제가 전공한 뭐 교육학 같은 것들을 살릴 수가 있다면 일을 그냥 닥치는 대로 저도 다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랜서는 어쨌든 내가 자유롭게 그 일이 내가 정말 뭐 진짜 신물이 나지 않는 한 이상은 내가 일을 선택하고 스케줄 조정도 하셔서 계약 단위로 일을 하시는 특징을 띠고 있는 것들이 프리랜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프리랜서의 명과 암, 당연히 밝은 게 있으면 어두운 지점도 있겠죠. 그러면 어떤 게 있느냐라고 볼 수 있다면은, 단점도 분명히 존재해요. 경제적으로 불안정하고 고립된 환경 등이 문제로 지적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입도 불안정해요. 그래서 언제 돈이 들어올지가 몰라요. 우리 직장인이라고 한다면은 뭐 매달 20일, 뭐 21일, 뭐 매달 10일, 5일, 뭐 이렇게 급여 체계가 명확한데 일거리가 항상 일정하진 않아서 뭐 일거리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 돈이 정산돼서 들어오는 것들이 프리랜서는 정말 불안정한 편입니다. 그래서 일거리가 항상 일정하지 않아서요. 월급이 정해져 있는 직장인에 비해서
수입이 불안정하실 수가 있고, 자기 관리를 자기가 수행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일정을 관리를 하시고 모든 업무를 수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기 관리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고립감과 좀 우울감이 또 생길 수도 있어요. 물론 장점적으로 내가 능력 있게 이렇게 일을 다 잘 해나가면 좋지만, 집에서 일을 할 경우에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이 부재하고 소통이 적어져서 고립감을 느낄 수가 있고 우울감도 느낄 수 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다. 내가 선택을 한 길이기 때문에 프리랜서는 역시 여러분들이 일단 해보면서 또 이것도 부딪혀 봐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프리랜서는 아무런 플랫폼도 없고 그냥 어둠에 거기에만 있어서 제가 뭐 일거리를 못 잡습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안 그래요. 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온 장표는 경기도 프리랜서 온라인 플랫폼. 자, 만약에 내가 프리랜서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셔야 된다. 경기도 프리랜서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에는요, 일감 정보, 프리랜서 등록, 그리고 법률 상담, 프리랜서 교육, 알림 마당까지 해가지고 프리랜서의 정말 다각화된 여러 영역들을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토탈 서비스를 이렇게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표준 계약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열람하셔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한번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검토해 보고 나서 계속 디벨롭 시키고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신다면은 우리가 이 역량들도 펼쳐 나가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리랜서는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 지점들을 잊지 않고서 온라인 플랫폼도 여러분들이 계속 활용하시고 툴으로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거를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거 제일 중요했고요. 그럼 프리랜서를 위한 법률 상담 표준 계약서는 누르면 어떤 분야별로 있는데요. 자, 게임 분야, 교육 분야, 노동 분야, 디자인 분야, 디지털 컨텐츠 분야, 그 다음에 만화 분야, 방송 분야, 사회복지 분야, 교육 상담 분야, 소프트웨어, 영화, 예술, 저작권, 체육, 출판, 또 강사까지 영역이 되게 범주가 많이 확대가 돼가지고 이 탭들을 여러분들이 다 클릭을 하시면 그 표준 계약서 형식에 맞게끔, 어쨌든 법에 의거해서 우리가 법률적인 것들을 우리 생각해 볼 때에는 표준 계약서의 법률 상담 같은 것들을 무시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준 계약서를 살펴볼 때에도, 살펴봄에서 있어서도 이런 거 게임이나 교육이나 노동이나 디자인, 디지털 컨텐츠, 만화, 방송 등 되게 지금 다변화돼서 내가 정말 볼 게 너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요소별로 꼭꼭 뽑아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영역들이 이렇게 다방면하게 많다라는 거를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두에게 우리 일을 하신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모두에게 중요한 건 당연히 세금 납부의 중요성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당연히 매년 5월 필수적이겠죠. 미신고 시에는 우리가 가산세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국세청에서 그 지역이나 국세청 관련해서 지역에 있는 국세청에서, 지방국세청에서 추징을 당연히 하실 수가 있고요.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별도의 부가세들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세금 신고와 또 신용관리, 대출, 사회의 여러 가지 내가 기반으로 닦아온 신뢰와 직결되고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 세금 납부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간과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4대가 보험 가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피력을 해서 전 듣고 싶어요. 당연히 프리랜서도 가입이 가능하시죠. 지역 가입자 또는 임의 가입도 가능하고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노후 대비를 하시고,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상해 시에 필수적인 가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그 직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설정이 돼서 이런 것들을 납부하고 하는 시스템이지만, 프리랜서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장벽들을 이제 내가 단단하게 지켜나가야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여건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서 뭐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는 안 되나 출산급여는 가능하고 뭐 산재보험은 특수고용직 등 일부 직종이 가능해서 업무상 뭐 재해를 입으시거나 사고를 당하셨을 때 이런 루트들을 우리가 또 활용을 해서 4대 보험에 대한 부분들도 가져가실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기타 소득은요, 강연료, 원고료, 일시적인 수입은요, 기타 소득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급 시에는 8.8%를 원천 징수하고요, 연말에 신고 또는 환급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근데 신고를 누락을 하고 할 시에는 추징되고요, 세무조사에서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뭐 세무사가 됐던, 뭐 변호사가 됐던 뭐 이런 법에 내가 저촉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좀 궁금하다, 그런 허들이 뭔지 모르겠다 하면은 우리 마을이나 또 동주민센터에도 마을 세무사님하고 마을 법무사, 마을 변호사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데 가셔서도 좀 한번 상담을 받아보셔서 내가 이런 것들 좀 도움받기 원하는 거, 이런 것들 이제 소스들 같이 얘기를 나눠보시면서 또 법의 문제나 뭐 세무조사나 이런 거에 휘말리시지 않게끔 우리 해야 되겠고요. 세무관리 꿀팁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가계부 앱 또는 회계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활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가계부 앱은 뭐 뱅크샐러드가 됐건 뭐 파낭 갑계부가 됐건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이 있고요. 지출증빙은 현금 영수증이나 뭐 사진 찍어 놓으신 거나 뭐 카드 사용이나 내역서, 세금 계산서 같은 것들,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 제가 아까 저를 소개할 때도 제가 기부를 또 많이 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부금 영수증 같은 경우 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나 뭐 월드비전이나 내가 뭐 지역의 복지관에서 좀 어려운 뭐 노약자나 아니면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부를 했어요. 그런 것들 기부금 영수증이 돼서 세금 감면 혜택도 있으시고, 세무사 상담 또는 세무 플랫폼을 이용을 하거나 뭐 법적인 부분들에 대한 허들이 좀 궁금하다면 마을 법무사 변호사 또는 마을 세무사님을 해서 뭐 마을 행정사 노무사부터 뭐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하셔서 고려하는 방향들을 살펴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 신고를 잘못하면 생기는 불이익은 당연히 수반되는 게 많습니다. 신고 누락 시에 가산세, 그리고 건강보험료 체납 시에는 병원 이용이 제한되고요. 국민연금을 미납할 시에는 노후의 연금을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프리랜서로 도약하는 저는 첫걸음에 대해서도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라고 말씀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프리랜서로 성공하는 방법은요, 프리랜서로 성공하려면 철저한 자기관리와 능동적인 네트워킹이 필수입니다. 아래는 프리랜서가 성공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인데요.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전문성을 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랜서로서 내가 뭐 학위를 해야 된다든지, 뭐 상담을 하면 뭐 상담 관련된 자격증을 공부를 한다든지, 그런 나의 전문성에 대한 걸 고도화시키는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특정 분야에서 내가 고유한 이런 핵심 키를 가지고 가면은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고요. 꾸준한 네트워킹은 프리랜서는 주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클라이언트를 찾기 때문에 사람들 간의 지속관계를 유지를 잘하는 거. 세 번째는 스케줄 관리에 대한 능력. 프리랜서는 스케줄을 스스로 관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 관리 능력이나 여러 가지 물적, 인적, 자원 관리 능력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직업 루틴, 그리고 뭔가 시간 루틴들, 그걸 잡아두시고요. 제가 프리랜서 생활을 하면서도 좀 건강이 좋지 않아졌을 때도 있었는데, 제가 프리랜서 생활하면서 운동을 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다이어트에도 성공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이어트 성공의 비법은 바로 스케줄 관리였습니다. 꼭 운동 같은 경우들은 꼭 넣어주셔야 돼요. 내가 어쨌든 버텨나가야 되니까 체력적인 것들이 프리랜서도 되게 소모가 많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고, 포트폴리오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뭐 열심히 하고 있는 거, 그리고 뭐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핸드폰에 뭐 인스타그램도 있겠죠. 인스타그램에 내가 이렇게 뭔가
올려야 되는 요소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내가 좀 보고 살피는 그런 일들. 그래서 핸드폰을 프리랜서는 어쨌든 놓지 않고서 우리가 계속 뭐 전화도 되게 많이 받거든요, 프리랜서. 그리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거기에다 이제 내 포트폴리오 같은 것들을 계속 노출을 시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좀 들고서 단례로 얘기를 드렸는데, 프리랜서는 어쨌든 포트폴리오를 뭐 블로그, 인스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준비하고 쌓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좀 끝으로 말씀을 좀 나눌 것들이 4대 보험에 대한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국민연금이랑 국민건강보험이랑 뭐 고용보험 정도까지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사회보험에 대한 거, 저희 노란색 글씨가 사회보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회보험의 이제 정의는, 사회보험은 사회정책을 위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고요. 국가가 사회정책을 어떻게 수행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2호에 사회보험이라 함은, 자, 우리 마음속으로는 따라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보험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 그 요소들, 어떤 것들이 있겠죠? 사회적인 어떤 위험을 보험 방식에 의해서 대처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하겠죠. 그리고 사회보험은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 또 사망, 그리고 노령, 실업, 기타 신체 장애 등으로 인해서 활동 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 방식에 의해 그것을 보장하는 제도가 바로 사회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은 운영과 방법론에서 보험기술과 보험 원리를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부조와 좀 상이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국민연금은 질병보험, 뭐 어떤 사망, 노령 등을 대비하는 것들이 보험사고에 되고요. 국민건강보험은 말 그대로 질병과 부상, 고용보험은 실업과 뭐 재취업, 취업 양성 훈련, 재직자 능력 개발에 대한 거, 산재보험은 업무상에 내가 재해를 입거나 뭐 피해를 입는 경우,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민연금은요, 우리가 정의를 하자면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국민연금의 요소 중에도 보시다시피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인해서 소득 획득 능력이 없으신 당사자 및 유족의 생활 보장 등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일정에게 금전과 돈을 지원해주는 그런 이제 제도겠죠.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이고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어서 우리 다른 사보험에 비해서 관리 운영비가 되게 저렴합니다. 그래서 사보험과는 달리 이건 공익적이고 공공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당연히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필요성은 당연히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 그리고 사회적인 위험이 또 증대되고 있고, 국민연금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체계와 클러스터를 미리 알고 가야지 대비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이제 우리 차이 지점인데요.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비교한 표예요. 자, 가입 방법은 되게 국민연금은 당연히 법률에 의한 의무 가입이고요. 개인연금은 본인 희망에 따라서 가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료는 표준 소득 월액의 5%에서 9%고 개인연금은 100만원 범위 이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연금급여는요, 노령, 유족, 장애, 반환 일시금이 있고요. 그리고 개인연금은 노령연금과 중도해지 일시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지급 기간도 국민연금은 평생 지급이고, 그리고 개인연금은 계약 시에 어떤 별도 설정했던 그 기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볼 수 있겠죠. 평생 지급과 계약 시 별도 설정했었다라는 게 이런 차이가 있겠고, 급여의 실질적인 가치를 한번 좀 볼게요. 실질 가치에 대한 향상과 보장을 띠고 있고, 실질적인 가치와 보장은 또 미흡한 거는 개인연금의 단례적인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제 혜택도 다양해요. 뭐 소득공제, 당해 연도에 납부하실 연금보험료 전부 지역 이미 계속 가입자한테 갈 수 있게끔 혜택, 그리고 사업장 가입자가 어떻게 뭔가 근로자가 자기 부담금에 대한 것도
이게 있겠고. 그래서 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 생활을 조금 그래도 우리가 경험을 하다가 프리랜서로 전향을 하더라도 이 클러스터 때문에 또 다시 회사로 돌아가셔가지고 근무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오랜 기간 좀 많이 노력을 쏟아 부어서 국민연금이든 개인연금이든 이게 시간에 대한 축적된 힘이 사실은 큰 연금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보셔야 되고 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금공단에서도 대학생들 그리고 청년분들 대상으로 그 국민연금에 대한 어떤 뭐 설명회나 또 교육을 들으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찾다가 보시면은 그걸 찾고 구하시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 정보를 내가 활용을 해가지고 도약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그 지점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 내용들 좀 살펴보신 다음에 또 궁금하신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검색도 하시고 이슈 브리핑들을 계속 내서 찾아보는 것들이 중요하다. 개인연금 역시도 일정 기간 내 해약 시에는 납입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정이 되고요. 추징이 되고 소득공제 자체가 신연금, 개인연금의 경우엔 보험료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인데 자, 보험을 어쨌든 뭐 보험도 있고 뭐 개인연금에 대한 측면도 있겠지만 개인연금에 대해서도 이렇게 소득공제나 이런 것들이 국민연금에 비해서 약간 좀 다른 점, 상이한 점들을 좀 찾아서 또 보완 공부를 우리가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제가 앞에 알려드렸었던 요 국민연금의 정의, 특성, 필요성들을 좀 강조해서 제가 드렸던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이 비교표 제가 정리해드렸었던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과 얼개들을 기억하시면서 신문 뉴스에도 이런 내용들이 많이 담기고 나오면 제가 그냥 좀 생각하건데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직시를 하시고 계속 보셔야지 또 이렇게 어떤 사회의 목소리도 내실 수 있고 여러분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내가 좀 갖고서 하고 있다면은 상당히 미리 공부하고 하기에는 메리트가 너무 좋은 영역이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뭐 가입사항에 대해서도 사업장이냐 임의 적용에 대한 것들이냐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국민연금의 이 보험가입사항도요 되게 특이한 것들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부터 이게 이제 좀 도입화가 되고 더 세밀화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연도를 좀 체크했는데 당연히 국민연금은 이제 여러분들 취업이 되시거나 하시면 이건 자동으로 가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수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벌써 우리가 지금 강의를 듣는 이 현실의 22년 전 정도에는 벌써 이런 당연 적용에 대한 뭐 대상이나 임의 적용 가입의 대상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계속 목소리가 나오고 수반이 됐다라는 거죠. 임의 적용 가입 대상도 여기 나이가 나와 있죠. 당연 적용 사업장 외의 사업장의 사용자가 당해 사업장의 18세 이상부터 60세 미만의 근로자 3분의 1 이상이 동의를 얻어서 가입 신청을 한 사업장입니다. 당연 적용 사업장의 그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이미 적용 사업장으로 본다라는 것까지 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국민연금에서도 그렇고 뭐 서민금융진흥원에서도 그렇고 뭐 금융위원회에서도 그렇고 금융감독원에서도 이런 연금과 뭐 절세와 그다음에 이제 메커니즘 관련된 교육들을 많이 펼치고 많이 우리 수강생들이 들으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것들이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영역들을 조금 보셔가지고 살펴보시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마무리 해봅니다. 프리랜서는 뭐다? 스스로를 회사처럼 경영하고 관리하셔야 된다. 세금 신고는 어떻게 된다? 정확하고 철두철미하게. 4대 보험은 최소 국민건강보험이라도 가입해 주셔야 된다. 기타 소득은 꼼꼼히 영수증 철도하시고 사진이나 증거 또 기부금 영수증들 잘 모아놓으셨다가 신고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런 내용들을 다 종합하시고 우리가
나아가야지 제대로 된 경제생활 또 프리랜서로서의 성공된 모습들을 읽어 가실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자,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30분 동안 이 프리랜서, 그리고 뭐, 중요한 내 보험에 대한 가입도, 이런 것들 나눠봤는데 어떠셨어요? 어렵지는 않으셨나요? 제가 알려드렸었던 교육과정들 조금 더 한번 들어보시고,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제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를 남겨놨습니다. 여러분들 또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내가 관심과 또 열정을 또 쏟아 부으면은, 볼 수 있는 충분한 내용들이니까요. 한번 계속 검토하시고 점검해 보셔가지고, 더욱더 도약하시고 나아가시는 그런 길들을 얻기를 희망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연락처와 이메일도 남겨놨으니까 혹시 프리랜서 관심이 있거나 또 궁금하시면은 저한테 따로 연락이나 메일을 주시면 제가 그래도 뭐 하루 이틀 이내로는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더운 여름날 건강 잘 관리하셔가지고 우리 슬기로운 대학생활 이어가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전문위원 장두원이었고요.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다시 한번 반가웠고 경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